지역환경교육센터 애벌레학교 강사 천만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제일 인기가 좋은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컷의 뿔이 장수의 투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저희 나라에서는 장수풍뎅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6월 중순부터 8월까지 밤에 활동을 합니다. 야행성이에요. 이게 이제 딱정벌레 풍뎅이 상과에 속하는 곤충입니다. 이 장수풍뎅이는 애완용으로 가장 큰 인기가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이 딱정벌레 중에서 우리나라 곤충 중에서 제일 큰 종입니다. 특히 애벌레는 여기 보시는 이 애벌레는 딱정벌레 종 중에서 애벌레 중에 가장 큰 애벌레입니다. 오늘은 이 뿔이 멋있는 이 장수풍뎅이가 자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장수풍뎅이의 생태와 애벌레의 자연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순부터 8월까지 활동하는 장수풍뎅이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뿔이 있는 것은 수컷입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뿔이 없는 것은 암컷입니다. 그래서 참나무 진에 모여서 짝짓기를 하거든요. 짝짓기를 하고 3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한 달가량 알을 낳습니다. 알은 보통 100개까지 또 낳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짝짓기를 할 때 짝짓기를 하고 나면 암컷의 뱃속에는 동자를 저장하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짝짓기를 하고 나면 그 저장낭에다가 정자를 저장해놨다가 산란을 할 때 수정을 해서 산란을 합니다. 암컷이 알을 낳는데 이처럼 자연 속에서 이런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곳에 그 밑에다가 알 낳거나 낙엽이 이렇게 층층이 쌓인 부엽도 밑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알에서 구한 애벌레가 1령, 2령, 3령 그리고 번데기를 거쳐서 이처럼 성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여름 6월 말부터 8월까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전체 과정이 거의 대부분을 애벌레 상태로 지냅니다. 실제로 그 성충으로 사는 기간은 1개월에서 길면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곤충들은 애벌레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알을 아까 몇 개까지 낳는다고 했냐면 보통은 100개까지 낳는데 알을 낳기 시작하면 한 달 동안 하나씩 나무 밑에나 부엽토 밑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있으면 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부화하고 나면 부화할 때는 이제 막 부화한 2-3일 정도 된 거거든요. 부화할 때는 영양 보충을 위해서 알 껍질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시면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처럼 허물을 벗고 일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해서 3령 정도 됩니다. 3년 가을 정도 되면 3년이 돼서 이대로 이처럼 나무 속이나 낙엽 밑에서 겨울을 그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듬해 6월 정도 되면 이 나무 속이나 부엽토 속에서 이처럼 번데기 방을 짓고 이렇게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 25일 정도 지나면 번데기에서 한 25일 정도 지나면 이처럼 어른 장수풍뎅이가 되는 것이죠. 얘가 이렇게 보시면 땅을 썩은 나무 속을 파먹고 그대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게 다 먹은 흔적이거든요. 어느 정도 먹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똥이 보이 동그랗게 이런 똥이 하루에 한 330개까지 똥을 쌉니다. 여튼 330개까지 똥을 쌓고 대신에 이제 이 친구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뱃속에 발효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똥은 바로 식물의 거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풍뎅이가 그 먹는 양도 실제로 다른 사슴벌레에 비해서 엄청납니다. 먹는 양이. 그래서 톱밥을 몇 번씩 갈아줘야 돼요. 사용할 때도 그 정도로 먹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먹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만큼 유기물을 퇴비로 만드는 퇴비로 만드는 양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거죠. 애벌레 기간도 길고 덩치도 크기 때문에 먹는 양도 많고 이런 유기물들을 자연으로 계속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보시면 우리는 이제 장수풍뎅이가 애완용 곤충이 뿔이 멋있고 사슴벌레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지만 실제 자연에서는 이 장수풍뎅이 애벌레만큼 퇴비를 잘 만드는 곤충이 없다고. 네. 그래서 장수풍뎅이를 함부로 채집하거나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알을 낳고 또 애벌레를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충이 되면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게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자연이 순환될 수 있게끔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장수풍뎅이가 이런 참나무나 낙엽들을 먹고 지내는지 몸뚱아리를 보면서 몸의 구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밤색의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양쪽으로 8개씩 16개가 있습니다. 이 까만 점 보이시죠? 이게 숨구멍입니다. 호흡하는 기관이에요. 기공이라고 해서 호흡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앞에 다리가 3쌍씩 6개가 있습니다. 이동을 할 때 쓰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앞머리 부분에 보면 이렇게 머리 부분에 보면 더듬이가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더듬이가 내가 먹을 걸 찾거나 온도나 습도를 이렇게 감지할 때 대부분 이 양쪽에 나 있는 더듬이를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없지만 이 눈이나 귀, 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더듬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까만 액체를 이렇게 똥에서 배설물을 이렇게 토해내죠. 이렇게 만졌을 때 경우에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저분해 하고 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그 학생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버려지면 이제 다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미세한 털들이 나 있어요. 엄청 많이. 미세한 털들은 땅속에 이런 나무 속을 파먹고 있다가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두더지라던가 어떤 다른 것들이 천적들이 왔을 경우에 땅이 울리는 것을 느낌으로 인해서 움츠러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다도 이렇게 털을 이렇게 건들면 움찔합니다. 그런 자디잔 털들이 그런 신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애벌레를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몸은 큰데 다리는 6개밖에 없어요. 근데 앞에만 있거든요. 근데 이 무거운 몸뚱이를 이 6개 다리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라요. 그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주름이 져 있습니다. 수축과 팽창을 통해서 이동도 하고 방향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벌레 때 암컷과 수컷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보시면 두 번째 마디 보시면 이렇게 V자 모양이 있어요. V자 이렇게 성패라고 하는데 이 V자 모양이 있으면 수컷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고 두 번째 바디에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은 암컷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이번에는 성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뿔을 잡으시면 이게 더듬입니다. 그 다음에 겹눈이 양쪽으로 하나씩 있고요. 물론 성충도 미세한 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몸뚱이에
작은 점들이 있어요. 이것이 숨구멍입니다. 그리고 수컷보다 암컷이 좀 더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산란 때문에. 그리고 수컷은 사육을 할 때는 암컷 2마리당 수컷 한 마리를 이렇게 합산을 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장수풍뎅이는 단순히 뿔이 이쁘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유기물들을 분해하고 그것을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장수풍뎅이 애벌레 생태 성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즐거우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장수풍뎅이 사육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